조조가 화타에게 두개골 절개술을 맡기면 정말 조조의 두통을 고칠 수 있을까? 동안 말기에 태어난 화타는 역사와 전설 속에 얽힌 위대한 의사입니다. 동풍, 장준경과 함께 그는 건안 삼신의 중 한 명으로 격동의 시대의학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상징합니다. 화타는 뛰어난 의술, 특히 명망 높은 수술 기술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마취술에 능하고 병변을 정교하게 분석하며 심지어 침술과 수술을 병행하여 통증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 평화로워 보이는 그의 삶은 역사의 격변 속에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진단, 치료, 연구에 바쳤으며 명예와 부를 향한 외적인 야망을 숨기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생명을 구하려는 깊은 헌신과 관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역사와 전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화타의 운명은 조조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듯합니다. 뛰어난 의술로 수많은 생명을 구한 화타는 당대의 권력과 지혜에 대한 오해와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흔히 전해집니다. 공식 역사와 소설은 그의 운명을 다르게 묘사하지만 둘 다 그를 격동의 황제 조조의 그늘에 가두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실제 역사 기록에 근거하든 후대 문학에 의해 부풀려지든 화타의 죽음은 그와 조조 사이에 얽힌 복잡한 인과관계의 일부로 여겨지며 후대 사람들이 끊임없이 논의하고 숙고해온 역사적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화타와 조조의 이야기는 더욱 스릴 넘치는 방식으로 재해석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랜 원정으로 점점 더 심해지는 두통에 시달리던 조조는 화타에게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화타는 근본적인 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두개골을 열고 뇌에서 침을 뽑아 두통을 영구적으로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조조는 이것이 관우의 복수를 위한 음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타의 수술을 의심했고 결국 화타를 감금하여 고문하여 죽였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허구의 설정으로 재해석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만약 조조가 화타에게 그토록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화타는 그토록 어려운 계두술을 집도하고 조조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화타의 의학적 사상과 업적은 실로 인정받을 만합니다. 역사 기록에도 수많은 전설적인 사례와 치료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첸진팡, 천김방에 언급된 손사묘, 가게의 뇌로 광견병을 치료했다는 전설이나 멸자의 당문에 나오는 변작의 심장 이식 이야기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고대인들이 의술의 한계를 과감하게 탐구하고 기록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이 현대에는 기이하거나 심지어 실현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인들이 질병의 근본 원인을 탐구하고 치료에 대한 대담한 시도를 펼쳤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화타가 언젠가 두개골을 갈라 두통을 치료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불합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술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극도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당시 화타가 계두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할 가능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의료 여건이 매우 열악했고 현대적인 응급장비나 마취제도 없었습니다. 수술 위험, 감염, 출혈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성공 확률은 극히 낮았을 것입니다. 화타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팀워크와 첨단 장비의 지원 없이는 혼자서 그렇게 어려운 수술을 집도하여 신뢰할 수 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화타가 자신의 도를 넘었거나 심지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조조의 의심은 결코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계두술로 생명을 구한다는 생각은 극단적이고 병적인 환상,
의학적 이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현실의 가혹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과 소설 사이에는 항상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실제 역사 기록에 따르면 조조는 화타가 중병에 걸렸을 때 화타를 곁에 두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치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화타는 결국 조조의 자리를 떠났는데 질투나 계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치료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개인 의사의 역할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정치와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의 불운을 초래했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소설에 묘사된 것처럼 화타가 실제로 사기로 투옥되어 옥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체로 후대의 전설에서 비롯되었으며 공식 역사와는 상당히 다르며 다른 텍스트 체계 내에서 동일한 인물을 재현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화타의 이야기는 고대 의학적 지혜에 대한 헌사이자 권력시대의 인간 본성과 운명에 대한 통렬한 성찰입니다. 그가 조조의 편두통을 치료한 개두수를 단독으로 집도할 수 있었는지는 역사와 문학계에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질문입니다. 결론과는 별개로 이 이야기는 후대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전쟁과 파괴의 시대, 부상자와 죽어가는 사람을 진정으로 치유하려면 뛰어난 기술뿐 아니라 폭넓은 사고, 풍부한 자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